아이템이 신선할수록 좋아. 네. 단순하고 신선할수록 돈이 잘 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번에 내가 뭘 만들어 드릴까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나 대표께서 타임머신 만들어 줘 그랬어.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은 타임머신이 뭔지 알아야 만들었을 때 이거냐 그러면 예 아니고 대답할 수가 있거든. 맞습니다. 주문할 때 설명해야 되고 납품할 때 주문 그대로 가야 돼. 그렇습니다. 자, 타임머신은 다양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양한 얘기를 링크를 해드렸어요. 예. 타임머신에 대한 뭐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복잡다단해.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스펙아웃을 할 것이냐. 자, 타임머신이야. 그럼 시간 기계라는 얘기야. 그렇죠. 타임머신. 시간은 돈이다. 맞아? 네. 시간은 시간은 돈이다. 돈이야. 10시간 걸릴 것을 1시간에 하면 9시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그 타임머신부터 하자. 시간을 줄이는 거. 네. 시간을 줄이는 대표적인 것이 이동수단이에요. 그렇죠. 10시간 걸려서 갈 것을 1시간 만에 옮겨주면 10시간 걸려서 가는데 10,000원 들었어. 그것을 1시간 만에 가도록 해주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0시간 걸리는데 10,000원 받는 교통편이 있어. 3만원. 우리가 10만원 받아. 10배. 바로 그거야. 10만원 받는데 내가 깎아줄게. 7만원 해줄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획값이 7만원 다 들어버리면 안 돼. 기획값이 싸야 돼. 당연히. 서비스를 1시간에 해주는데 7만원 받고 해주는데 10만원 다 들어갔다면 일이 안 되니까 우선 그거부터 하자고.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보통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어.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은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어. 우리는 공기 발전기라는 걸어갈 거냐, KTX로 갈 거냐, 부산을.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끼리는 예. 시간을 단축시키는 타임머신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타임머신. 시간을 단축시키는 물건, 그것은 타임머신인데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하는 것이 우리는 타임머신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완전한 타임머신 말고 좀 불량한 타임머신부터 먼저 팔자 이거지. 그렇죠. 네, 예, 예. 보통 타임머신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 두고 좋다 이거지. 빛의 속도보다 빠르면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상 가면은 과거로 간다 하고 우리는 대강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완전한 타임머신으로 두고 우리는 좀 불완전한 타임머신 가지고 우선 장사를 하자. 네, 네.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차원으로 할 것인가 지구 차원으로 할 것인가.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지구 차원이 괜찮아.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4만 킬로미터 대강 알지 이거는? 왜?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래. 네. 그럼 7바퀴면은 30만 킬로미터를 나누기 7.5를 하면은 4만이 나와. 그래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7바퀴 반 돌면은 30만 킬로미터에. 네. 오케이? 네. 그럼 지구 반대편까지는 2만 킬로미터. 예,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으로 삼자고 2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지금 현재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 버려야 우리는 그거하고 경쟁하는 물건을 만들 거예요. 네. 자, 지금 2만 킬로미터 지구 반대편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어. 있어요? 비행기로요? 비행기 네. 그렇죠. 논스톱으로 2만 킬로미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경유해야 되냐 기름 때문에. 뭐 기름 넣었다 치고 네, 잠깐 넣었다 가면은 자, 직도로 2만 킬로미터를 말씀했죠. 직항로로 네. 중간에 뭐 기름 넣는 거 치고 간다고 보자고. 네. 얼마 걸릴까? 검색해서 봐도 돼. 18시간. 18시간? 36시간. 36시간?
자, 음속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음속이. 그럼 비행기가 음속으로 가면은 1시간에 1200km를 가. 1시간에 음속으로 쳐. 초속 340m니까 초속 340m 곱하기 3600초 하면은 340 곱하기 3600초 하면은 1200km 정도 돼. 그래서 음속으로 간다는 1200km. 여러분들 비행기 타본 적 있죠? 예. 예. 비행기 타면 위에 KTX처럼 지금 현재 이 비행기는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어. 네. 그 서비스를 해. 예. KTX도 보면 서비스 하지. 예. 늘 안 하다가 쭉 빠른 구간에 가면은 뭐 290, 30, 300이 나와. 맞아요. 느린 구간에서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안요 지나서 서울 사이에 그 직선 구간에 빠른 구간에는 그게 시속 300km를 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KTX는 300km 다 하고 말해.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것처럼 비행기에도 그게 나타나요. 보통 시속 800km, 900km 정도야. 1000km면은 아주 빠른 비행기야. 그래서 음속보다 조금 아래쪽에다 이제 아음속이라는 표현을 써. 네. 음속을 넘어서면 초음속. 음속보다 낮으면 버거맞자 아음속. 아리오 할 때. 그래서 시속 1000km로 간다 하더라도 2만 km를 가려면 20시간이 걸려요. 18시간에 가려 그러면은 거의 초음속으로 가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초음속 항공기가 여객기가 세상에 있다 없다? 현재 초음속 여객기, 군용기 말고 여객기가 지금 현재 세상에 있다 없다?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있은 적이 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콩코드 콩코드. 퇴역하고 지금 안 해. 있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왜 퇴역했나? 이 기름 너무 많이 먹고 엄청 시끄러워. 그 슈퍼소닉 보험 그래가지고 폭탄 같은 소리가 와,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래서 퇴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까지 시속 1000km로 간다 하더라도 20시간 걸려. 자, 그럼 실제 얼마 걸리는지는 검색을 하실 수 있죠, 그죠? 네. 지금 바로 검색을 해봐요. 지구 반대편까지 얼마 갈 수 있는지. 지구 반대편까지.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해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그 지금 현재 인간이 발명한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장 빨리 가는 것이 군용이든 뭐든 관계없이 얼마 동안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물체, 인공 물체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인공위성 이런 거 말고? 인공위성 포함했어. 그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 그랬으니까 인공위성 당연히 포함해가지고. 42분. 맞아요. 그게 뭐예요? 우주왕복선, 인공위성 그것이 궤도 속도가 네. 보통 90분 걸려. 주기가 90분 만에 한 바퀴씩 돌아요. 고도에 따라 좀 다르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고도를 쓰는 뭐 800km, 900km 되는 이 고도에 있는 것이 그런 인공위성이 그렇게 빨리 가네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90분 걸려요. 와. 그럼 반대편까지 몇 분? 45분 만에 가는 거야. 자, 여객기는 20시간 정도 걸리고 검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객기? 응. 여객기 지구 반대편까지 직항로로 가는데 20시간 정도 걸리고 직항로로. 인공위성은 45분이면 가. 네. 자, 우리는 그것을 좀 줄여가지고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지구 반대편까지 시간, 요금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것에 대비하는 물건을 만들 거잖아. 그렇죠. 물건 실컷 만들어 갔는데 나가보니까 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어.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 그런 경험 있는 거야. 그 경험이 무지무지 중요해. 총 25시간. 25, 오케이, 됐고. 요금은? 네? 요금? 응.
25시간은 정보 하나 확보했고, 요금을 알면은 우리는 그것보다도 얼마나 빠르게 갈 것이냐. 한 500만 원 돼요. 이게 그러니까 600만 원. 자, 보통 10시간 가는데 왜 비즈니스석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한 300만 원 잡고 20시간 그러면 300, 600, 8, 900만 원 저기 한 750 정도. 750 정도. 어쨌든 우리는 근거가 있는 정보를 싹소 틀린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쓰는 편이 좋아. 우리나라에서 반대편이 브라질이래.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도 되지. 딱 반대쪽이 아르헨티나에. 그러면은 25시간이라는 정보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금액이라는 정보를 알면은 우리는 비행기 개발 작업을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돈 될 가능성이 없으면 출발을 하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러면은 25시간 가는 거 하나는 정해졌으니까 우선 돈 얘기는 내비두고, 네. 돈 얘기는 곧 나올 거니까 25시간 가는 것을 우리 비행기를 쓴다면, 공기 비행기를 쓴다면은 몇 시간 만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째서 예측이 가능하냐? 지금 현재 비행기는 유선형이야. 네. 날씬하게 생겼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지? 공기를 가르고 지나가야 되니까. 공기가 장애물이니까. 예. 공기를 밀쳐내면서 가야 돼. 그렇죠. 브라질행 항공편이 최저가가 131만 2,250원이에요. 130만 원. 또 최고가는? 최고가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비행기가 기존에 그러면 25시간 만에 데려다 주는 비행기가 있어. 200만 원. 그럼 그것이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으면 그것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비교하면은 비행기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무조건 되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기존의 비행기는 유선형인데 네. 우리 비행기는 어떨 것인가? 기존의 비행기 왜 유선형이냐 하면은 공기가 장애물이었어요. 네. 그것을 밀쳐내면서 가야 되니까 아주 날카롭게 해가지고 아주 빤듯하게 만들어놨어. 그렇죠. 날씬하게. 예, 공기를 가르고 가야 되니까. 공기를 밀어내면서 가야 돼. 되니까. 예. 장애물이니까. 네. 그런데 공기 엔진은 공기가 에너지원이에요. 네. 앞에 있는 공기를 밀어낼 일이 없어. 빨아 당겨보면 돼요. 빨아당겨. 앞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기면 공기가, 앞에는 공기가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그러면 공기 중으로 가는데 진공에서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와. 일단 네, 그 형상 안에서 끝이 났잖아. 상태. 그렇지. 공기 중으로 가는데 앞에 있는 공기를 다 빨아당겨 먹어버렸으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아. 그리고 그 공기에서 에너지를 빼내고 뒤쪽에는 찬바람을 버리는 거야. 네. 지금 현재 제트 엔진은 뜨거운 바람이 막 나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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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그 공기를 뜨겁게 하느라고 돈이 엄청 들어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공기에서 에너지를 빼내고 찬바람을 버리니까 첫째 연료통이 필요 없어. 자, 비행기 얼마 싸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네. 비행기를 일단 싸게 만들고 얼마만큼 빠르게 가느냐 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돈을 환산할 것이니까. 네. 아까 제일 싸게 100몇십만 원? 130만 원. 제일 비싼 거는? 한 우리 한 300만 원 200만 돼요. 원. 자, 우리는 어느 걸 잡을까? 고객 중에 돈 좀 있는 고객을 잡는 게 좋아, 그죠? 그렇죠. 응. 이런 걸 탈 수 그렇죠. 있는 사람. 그렇지. 그럼 200만 원짜리 잡을까 그냥? 지금 비싼 거는 뭐 200. 근데 이거를 뭐 또 이코노미로 가냐? 뭐 200. 비즈니스 클래스만 우리 장사하자고 우선. 380만 원까지 나왔네. 자, 우리 400만 원. 네. 400만 원짜리 고객만 상대를 하자고요. 네. 야, 우리 450. 처음에 900만 원까지 있어. 오케이. 그럼 900만 원짜리 고객을 상대를 하자고. 900만 원짜리 고객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아서 가는데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해주고 시간을 줄이자 하는 것이 우리 작전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그 말하고 비슷해. 처음에 얼마만 가는 대관계에서 700만 하고 900만 원 그랬잖아. 제가 한 750 정도. 750 그랬으니까. 일단 900만 원짜리 고객을 상대로 해서 일단 우리는 작전을 내보는 거야. 자, 우선 비행기 형태가
일단 바뀌었어. 유선형이 아니고 터빈형으로 해요. 직선형. 직선형. 실제 비행기 부품 중에 엔진이라는, 특히 제트 엔진이라는 부품만 딱 보자고. 예. 놀랍게도 앞쪽이 넓어요. 네. 제트 엔진만 딱 보자고. 그렇지? 예. 비행기 전체를 엔진처럼 만들어버려요. 비행기 전체를 비행기 전체가 엔진처럼. 비행기 전체를 엔진 형태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모양은 지금 공중주택에 붙이는 건데 자료 드린 적 있지? 요것이 옆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요게 비행기 모양이야. 앞에서 공기를 먹고 뒤로 버려. 오케이? 요런 형태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형상이 대강 정리가 됐어. 이렇게. 그렇지. 공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공기를 먹어서 에너지 빼내고 뒤로 버리면서 가는 거야. 네.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그럼, 응?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자, 일단 형상이 그렇게 되고, 네. 그러면 이게 속도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렇죠. 속도. 또 가장 빨리 가는 놈이 45분 만에 가. 우리는 1시간 정도에 가는 걸로 하자. 1시간 좋습니다. 1시간. 네. 25시간 걸리는 걸 1시간 가게 하면은 24시간 시간을 버는 거야. 그렇죠. 그 시간 값을 받아보자고. 예. 지금 25시간을 900만 원 내고 가던 사람에게 우리 요런 티켓도 있습니다. 요거는 1시간 만에 갑니다. 당신 25시간 걸리는 걸 1시간 만에 가는 티켓을 한 가게에서 팔어. 2천만 원.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한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받는 데부터 팔자고. 그렇지. 5천만 원 낼 사람부터 팔자고. 그래. 네. 자, 그러면은 되면 1억 내고도 가요. 오케이. 그렇지. 그럼 1억 내는 사람부터 자리 먼저 채우면 돼. 그렇지. 그렇죠. 우리 자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네. 유한하기 때문에 1등석, 2등석, 3등석 해서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앞에서부터 줄 먼저 큰 돈 내는 사람부터 받으면 돼. 그렇지. 그게 옥션이에요. 경매야. 그렇지. 그렇죠. 경매, 옥션이 경매 뜻이라는 거 알죠? 그죠? 이코노미 비즈니스 또 비즈니스도 또 두 개 또 그런데 프리미엄 이렇게 비즈니스가 있고 그런데 비즈니스가 그것을 있고, 비행기도 매일 세가지고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 오늘 네. 자리가 100좌석이 있어. 아르헨티나까지 가는데 네. 제일 큰 돈 내는 사람부터 태운다. 그렇지. 그렇게 경쟁을 붙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저거 애인 보고 싶은 거야. 1시간이 급해. 나는 1억 5천 낼게. 그럼 그 사람부터 먼저 태워. 그렇지. 그것을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 우리는 돈 많이 내는 사람부터 바로 타기 직전까지 경매를 붙입니다. 그래도 돼. 예, 예. 내가 딱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3억 내는 사람이 와버려서 어. 비켜줘야 돼. 그렇지. 그럼 처음부터 법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예, 예. 우리 웨이팅석 있잖아. 웨이팅. 그렇지. 누가 안 타면 나도 타지. 네, 그렇죠. 돈 내고 웨이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셀러즈 마켓이니까 우리가 작전을 친다고 보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여유도 가진 나중엔 정찰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물건을 1억에 만들었다. 얼마에 팔아야 되죠? 자, 우리 나 대표님, 예. 요 물건을 1억에 만들었어. 원가가 1억이야. 얼마에 팔면 돼? 최소 3억. 최소 3억 또. 한 100배 이상 넘을 때. 요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예. 얼마 버느냐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렇지. 그 중에 그걸 다 내라 그러든지 다 내도 그 사람은 득일 수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90%를 내라 그러든지 막 반타작 하자 그러든지 여러 가지 작전인데 일단 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의 수익을 보느냐 하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그럼 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얼마의 가치를 누리는지 25시간, 24시간 먼저 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얼마나 더 버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 나한테 돈 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부돈일지 어쩔지 뭐 미리 성금으로 가겠지만은 그러나 물건을 팔 때는 고객의 속을 완전히 들여다봐요.
그렇게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원가는 깡그리 잊어버려야 돼. 원가의 3배 잊어버려야 돼. 네, 오케이. 앞으로 우리 장사하는 거는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뭘 하나 주웠어. 내가 일당이 1,000만 원이야. 오늘 그 주성밖에 할 일이 없어. 이거 얼마에 팔면 되죠? 네. 내 일당이 1,000만 원인데 오늘 한 개 요거 물건 주성 하나밖에 없어. 1,000만 원을 팔아야지. 에? 아니 1,000만 원 이상으로 팔아야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 이것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에 살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하나 주셨어. 매덕되는 거야. 항상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요거는 앞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가치야. 우리가 장사를 하는 한 이 내 물건을 가지고 얼마 버는지에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어. 네. 근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 나는 헛방한 거야. 응? 사는 사람이 아무도 1,000만 원 불러봐야 안 돼. 그렇지. 그렇죠. 집에 놔두면 걸리적거려. 네. 100만 원에도 팔아야 돼. 그렇지. 창고 비우려면. 음, 그렇죠? 예. 그럼 놔둬가지고 창고비 내는 것보다도 100만 원에 파는 것이 이익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하자고요. 그래서 1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24시간을 벌어주는 타임머신이야. 우리는 그걸 비행기라고 안 그러고 있냐, 이 새끼 니 지금 타임머신 탔어 하고 말해도 돼. 그렇죠. 24시간 벌었잖아. 이름이야 그렇죠. 우리가 붙이기 나요. 시간은 돈인데. 그렇죠. 그렇죠. 셀러가 그렇게 강요하면 그 사람, 와, 내 24시간이나 벌었네. 엄청 행복하네. 그렇지. 내가 1억을 냈어도 2억을 벌었으니까 훨씬 이익이네 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고객은 뭐다? 호갱이다. 호갱? 무슨 말인지 아니? 요즘 뭐 호텔, 호구인 고객. 호텔도 고급 호텔에서는 하룻밤 뭐 3천만 원, 뭐 5억씩 주고 막 그렇지. 자는데 거기에 3천만 원을 내도 안 아까운 사람이 그걸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 음. 왕창 받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넣어야 되잖아. 네. 기름값 안 들어가는 게 제끼고 기계값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기름값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기름값 안 들어가니까 기계값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렇죠. 기계값하고 수명 수명. 이거 중요해. 네. 그래서 기계값이 뭐가 필요해? 물 같은 거. 물. 그럼 내가 서비스를 잘하지. 시원한 물 따뜻한 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비행기 값이 얼마일 것인가? 기존에 25시간 갈 수 있는 그 비행기가 값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면 나와요. 그죠? 몇 명 타는데 값이 얼마다 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그거하고 우리가 새로 만드는 비행기하고 일단 비교를 해보자. 그거는 연료통도 있어야 돼. 엔진이 엄청 고온이에요. 연소작용이 일어나. 1300도 정도. 그러면 철이 녹는 온도가 1400도니까 일반 철로 가지고는 그 터빈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코넬이라는 아주 값비싼 합금을 써. 심지어는 세라믹을 쓰겠다는 고민까지도 하고 있어요. 고온에 견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 발전기 내부는 압력이 항상 낮아. 지난번에 압력 낮은 건데 보여드렸지? 네. 온도도 낮아. 그래서 콜드 엔진이야. 그러면 엔진의 재료가 뭘까요? 플라스틱. 그렇지. 이런 플라스틱이 엔진의 주재료야. 그럼 쌀 수밖에 없지. 그러면 기존의 비행기에 비해서 값이 같다 하더라도 기름통만큼 싸겠지, 그지? 네, 그렇죠. 기름통 있고 없고 하니까. 기름통 있고 없고. 그런데 재료가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싹 바뀌면은 비행기 값이
5분의 1 이하로 낮아져. 그렇죠. 원가가 낮아져. 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한 번 갈 동안에 우리는 몇 번 서비스를 할 수 있죠? 25번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25배 수송 능력이 25배로 늘어나는 거야. 24배 플러스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다 돈 만드는 수단이지. 그러네. 그렇지. 25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로 가지고 타당성을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단순 산술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재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기계의 제작도 금속이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은 무지 제작이 쉬워져요. 그렇죠. 금속은 재료값도 비싸고 가공비도 비싸. 온도가 높을수록 단단해. 그래서 가공이 어려워. 이거 가공이 엄청 어려운데 플라스틱은 가공이 쉬워요. 특히 플라스틱은 금형을 만들어면 막 찍어낼 수 있어. 그래서 훨씬 더 싸게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5배로 빠르고 수동 능력도 25배야. 근데 그러면은 그 엔진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승객들이 타는 거기까지 플라스틱으로? 비행기 전체를 엔진처럼 만들어 놓고 그 엔진 안에 승객이 타게 만드는 거야. 아, 참 비행기 전체를 엔진처럼 만든다 그랬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엔진처럼 만들어 놓고 그럼 공기가 들어갔다가 모여서 나가니까 그 사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잘 배치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탈 수가 있어. 공간 넉넉하게. 지금 현재 저 비즈니스 뭐 A 클래스보다도 한 2배, 3배 주도 돼. 넉넉하게. 아직 거기서 자고 섹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수 있어. 가능해요. 뭐 1인 1실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니까. 왜? 공간이 넉넉하니까. 완전 대형으로 대형으로 할 수도 굉장히 있고 가볍겠네. 가볍게 10인승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2인승으로 할 수 있어. 2인승으로도 만들어도 경쟁력이 있어. 자, 그러면은 타임머신 사업은 가능성이 딱 생긴 거야.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는 비행기를 만드는 돈이 없어. 돈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두 분 비행기 제작비 있어 없어? 없으면 없다 그러고. 지금은 없지. 아, 전 재산 입금 하라는데 아직 입금 안 했어요? 전 재산이 없어요 지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통장. 아니 일단 100원이라도 입금하라 이 말이지.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 그걸 왜 못 알아들었을까? 지금 바로 입금해드렸지. 내가 그걸 말로 얘기했어. 입금하라고. 그래야 내가 그때 그것의 가치가 공유 계약서의 가치가 확 달라져 버려. 지금 보내드릴게요. 돈 내고 받았냐? 지금 칩전 얼마밖에 없는데. 그거 보내. 그거 보내고 나는 전 재산을 투자한 거다. 그렇지. 가 답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비행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네. 돈이 없어. 어떻게 해? 돈을, 우리 세 사람다. 돈을 우리 세 만- 사람이 뭘 하려면 돈이 없어. 응,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응. 돈을 만들어야지. 자, 그럼 돈 가진 사람을 타켓으로 해야 돼. 응. 돈 가진 사람이, 네. 돈 많은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할까? 돈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마누라가 좋아하는 건 당연히 돈이고, 돈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맞아요. 돈이에요. 돈 제일 좋아요. 그럼 그 돈을 나한테 이전해야 돼. 응. 그럼 나는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오게끔 해. 그 사람이 보기에 응. 자기가 가진 돈보다도 훨씬 가치로운 걸 줘야 돼. 그렇죠. 그럼 돈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은 고민이 많아요.
돈이 지 금고에 있어도 고민이야. 누가 들어갈까 싶어서. 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에 넣어라도 고민이야. 혹시 은행 부도날까 싶어서. 투자를 해도 고민이야. 저 새끼 떼먹을까 싶어서. 떼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고민을 우리가 들어주자고. 그러면 투자를 해가지고 확실히 안 떼먹힐, 확실히 될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100% 말고 200%, 300% 짜리에 투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한 얘기가 자기 돈이 있으면 바로 지르고 싶지. 요 사업에 자기 돈이 바로 지르고 싶지. 근데 한 가지. 응. 근데 그 비행기를 만들었어. 응.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응. 그 비행기 못 들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뭐 인천공항에까지 왜 가는데? 아 바로 가요? 그 사람의 집에서 할 줄 없어요? 할 줄 없어. 와,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소비자한테 완전 드론이네. 탈 사람한테 가가지고 요게 어. 내가 도어 브라질 어디에 가겠습니다 하고 좌표를 딱 입력해가지고 우리 비행기네. 내릴 장소가 야해. 우리 서버에 네. 택배. 소비자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나는 브라질 어느 주소에 갈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갑니다. 그걸 딱 입력을 하면은 2인용 비행기가 그 집 앞으로 가. 옥상이 됐든 앞마당이 됐든. 근데 그 우리가 이 항공을 지나갈 때 못 보던 비행 물체다 이러고 쏴버리면 어떡해? 그게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자, 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항공권. 이게 속도가 지금 법에 관한 문제인데 좀 그것은 우리가 비행기 만드는 동안에 쓰려랬더니 없어. 비행기 만드는 동안에 법은 만들어지는데 네. 지구 반대편까지 1시간 만에 1시간에 가면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마하 17. 마하 17. 우리 극초음속 군용 비행기들 네. 마하 5, 6밖에 안 돼.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눈 깜짝할 새 없어졌어.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격추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야. 그러네. 그 총알이 따라올 수가 없겠네. 음속의 17배로 가야 1시간 만에 2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어요. 1시간에 2만 킬로. 1시간에 2만 킬로미터를. 그런데 1시간에 2만 킬로미터 이상 가는 비행체가 이미 있어. 인공위성.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일단 말이 돼야 돼. 말이 돼야지. 우리 나 대표 제일 잘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야. 그것 가지고 블록체인을 아주 쉽게 그 책 보고도 블록체인 모르면 그 새끼는 돌이야. 맞아 안 맞아? 그 말 하려고 가장 무식한 사람도 블록체인을 알아볼 수 있는 책을 냈잖아. 그렇죠. 목적이 그거잖아. 그거 보고도 블록체인 모른다 그러면 니는 인간 아니니까 비켜. 그 말 하려고 그런 거거든. 딱 제목이 그게 있더만. 왕초보를 위해. 그렇지. 니는 이거 보고도 모르면 왕초보보다도 못한 놈이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 하는 선언이 책 제목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모른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야 사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제목만 봐도 내용 안 봐도 돼. 그 정도로 책을 잘 만든 거야. 어떤 물건이 제일 좋은 물건이냐 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사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도 안 쓰면 최고의 물건이야. 애 살 일 없잖아. 그런 물건을 팔아야 돼. 보석 애 살 일 거의 없어요. 막 큰 부에다 보관을 하니까. 맞아요. 달아질까 봐서. 그렇지. 잃어버릴까 봐. 그런 물건이 최고의 물건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팔고 우리는 쓰기 좋은 물건을 팔아보자고. 그렇지. 그래서 지구 반대편까지 1시간 만에 가는 물건을 세 사람 중에 나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동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럼 돈 가진 사람이 자, 요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갈 것이냐. 생각에 지구 반대편까지 1시간 만에 가는 물건을 한 대를 만드는데 뭐 탑승인은 불구하고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기존의 비행기 값 생각하면 돼요. 몇십억 들어가죠. 근데 그렇지. 그럼 몇십억 중에 50억, 100억. 몇십억 많아야 100억이겠지, 그죠? 그렇죠. 그럼 100억 들여가지고 비행기 한 대를 만들었어. 1시간 만에 갔어. 이건 사업이 성공한 거야, 그죠? 성공한 거죠. 그렇죠, 성공한 거지. 몇 명만 태우면 끝나니까. 네. 1억 받으면은 10명만 태우면, 100명만 태우면 끝나잖아. 네. 예를 들어서 100석이다. 아니 우리가 한 탕 뛰면 끝나. 네. 1,000만 원씩 받는데도 그 10탕 뛰면 끝나. 10탕 뛰면 끝나. 그럼 하루에 1시간 만에 갔다가 또 오면서도 빙글로 안 올 거잖아. 그렇죠. 왕복이니까. 왕복이니까. 그럼 1시간에 1,000만 원씩 해도 100석이면은 10억이잖아요. 하루 만에 본전 뽑혀버려. 하루 만에 받았나. 공기는 연료가 하나도 필요 없어. 공기가 공짜니까 이 일이 가능한 그래 거야. 공짜니까 일이 가능하지. 네. 보통 연료비가 엄청 몇 프로를 차지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저기 뭐가 공기 있었는데 비행기가 야, 지나가면 갑자기 공기를 사라져버렸잖아. 정화돼. 공기를 정화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왜? 천둥번개 치면 하늘이 깨끗해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원리가 비행기에 다 들어갔어요. 네. 미세먼지를 잡으면서 가. 오케이. 자, 딱 보니까 하루면은 본전 뽑히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현재는 내가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되겠네 그러면 그때는 객관적이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입에 있을 때는 주관. 여러분들이 되겠네 그러면 객관. 또 되겠네 그러면 더 객관. 조금 더 많아지면 상식이 돼. 우리는 이것을 상식 수준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럼 돈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어. 100억을 치만큼 걱정이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떨어지고 내보내면 떼먹기를 것 같고. 그런데 제 새놈을 보니까 눈빛도 바짝바짝하고 절대 거짓말할 것 같지 않아. 하는 짓이 들여다보니까 될 짓을 해. 그럼 돈을 내는 거야. 그럼 100억을 낸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쯤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돈이 올까요? 자, 본인으로 생각해도 좋고 돈 가진 친구를 생각해도 좋아요. 누군가를 연상하세요. 나도 마찬가지. 100억 가진 누군가를 연상하면서 얘기를 들으라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제조하는데 한 1년은 잡자고요. 개발하는데 1년은 잡자고. 그럼 1년 후에 지금 100억을 내면은 1년 후에 얼마 정도를 기대를 할까? 100억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이거는 리스크가 제로인 것을 전제로 해요. 100억을 가진 사람은 보통 1,000억을 갖고 싶어 하니까 1,000억 정도 오게 돼. 1,000억을 준다 이거지. 우리는 1,000억 해봐야 열흘만 벌면 되니까. 예? 하루만 본전 뽑혔으니까 1,000억이면 열흘 벌면 되니까. 1년 후에 그렇지. 지금 당신이 100억을 투자하면 1년 1년 후에 후에 1,000억을 주겠습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제끼고 얼마? 1년 후에 아니 근데 1년 후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딱 1년 후는 안 되고 1년 동안 개발 날짜를 정해야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개발하고 운행을 해서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얼마를 주겠다? 1년 6개월 만에 200억을 주겠어. 200억을 주겠다. 그럼 일단은 그 100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조건이면은 가져올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야 돼. 가져올 수 있는 거를 못 가져오면 소용없어. 그럼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 제끼고 당장 그거 받아야 되거든. 1,000억짜리 나중에 좀 더 필요할 때 그때 쓰고. 근데 그게 왜 1,000억의 가치냐면은 그 100억 가치만큼의 주식을 주고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상장이 되니까.
100배, 200배 가치가 올라오면 이 사람은 1000억이나 줘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가치를 제시를 해야 돼. 어쨌든 우리는 100억을 갖고 와야 돼. 100억을 갖고 와서 1000억을 제시를 하든 200억을 제시를 하든 똑같이 100억 가지고 올 때는 200억 제시한 게 유리한데 1000억 주는데 주식을 주니까 오히려 이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또 계속 배당을 받아 이익금에.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도 이익이고 우리는 현금 안 나가니까 이익이고. 여기는 200억이 현금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주식이 나가지 네 거잖아. 그러면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 대신 배당 줄게. 오케이? 주식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으로 1000억 원어치 주고 100억 받는 게 나으냐, 현금으로 200억 주고 100억 받는 게 나으냐 하는 것을 선택을 당장 해보자고. 이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느 게 좋아요? 우리 나 대표가 이제 결정하면 돼. 근데 그 사람 100억은 기본 원금 100억을 받기를 원할 것 같은데 100억은 주고 100억 현금 주고 또, 주식으로 또 일부를 오케이. 그 100억 현금 주고 주식으로 아니 본인은 주식은 뭐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 되니까. 팔면 바로 현금이 되는 거니까. 원하는 현금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 정 대표가 돈 가져와서 저 동네 복잡해. 맞아. 말이 복잡하잖아. 말이 복잡하면은 돈이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는 야 1000억 같이 줄게. 1000억 가치를 줄게. 100억 내라. 가져올 수 있어요. 1000억 가치를 줄게. 가져오는 걸 구체적으로 고민하세요. 자, 그럼 나는 이 사업을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고 우리 정 대표한테 현금 1000억을 줄게. 나한테 100억 주면은 1년 후에 현금 1000억을 준다니까. 그런데 정 대표는 주식 1000억 주고 현금은 지가 써도 돼. 오케이? 주식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맡길 거니까 나는 그 돈 가지고 물건 만드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인성 비행기를 만들 뿐인데, 그런데 그것을 백인성 비행기를 한 대 만드는 게 좋을까, 2인승 비행기 550대 만드는 게 좋을까? 쓰기에 우리가 활용하기에 2인승짜리가 좋지 않을까? 2인승 50대가 더 좋아요. 백인은 모아가지고 가야 되고 지가 또 흩어져서 가야 돼. 앞으로 대중교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1인승, 2인승, 많아봐야 5인승.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 하나의 이동수단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최대한 몇 명 정도 탈까요? 우리 생활에서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으니까. 여행을 가는데 그야말로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자리에 가야 되는 최대한의 숫자가 가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 말고 여기서 자고 일어나서 타고 거기에서 자는 그 숫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아? 가족 해봐야 4인 가족, 5인 가족이야.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비행기를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최대한 몇 인승 정도로 만드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 최대 여행은 뭐 30인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10명짜리 세대가 가도 돼. 그래 되겠네. 5명짜리 6대가 가도 돼.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최소한으로 쪼개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거의 드론 수준으로 생각하면 뭐 하나 5인승이나 2인승, 5인승 해 3인승 해서 그냥 그 뭐 찍어내보면 되겠고 막 1, 2, 그거야. 5인승 1, 2, 5인승. 자, 내가 요 종이는 여러분들이 본 적 있죠, 그죠? 예. 여기에 1kW짜리 발전기하고 1000kW짜리 발전기가 다 있어. 가격이 어떤지 유심히 보셨어요? 1000kW짜리 한 대 값이나 1kW짜리 1000대 값이나 동일하게 매겨놨어. 네, 그러니까 동일 비율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생산하기에
1000kW짜리 한 대 만드는 게 쌀까요? 1kW짜리 1000대 만드는 게 싸게 먹힐까?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 생산자 손대 왔다 갔다 해야 만드는 게 싸게 먹히죠. 그렇지. 1000kW짜리 한 대 만드는 것보다도 1kW짜리 1000대 만드는 게 싸게 먹혀. 막 찍어낼 거니까. 1000kW짜리 한 대는 금형도 무지무지 커야 돼. 1kW짜리는 금형도 작아. 막 찍어내면 돼. 비행기도 마찬가지에 찍어내본데. 그래서 숫자 관계없이 100명이 야 1인승 보내줘. 그럼 1인승 100개 보내줘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면 돼.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공정이 엄청 단축이 되겠네. 왜냐면은 일반 자동차나 차는 일일이 조립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막 수많은 부품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찍어내는 거는 그냥 그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한 번에 다 하고 나중에 엔진만 안 치면 되는 거니까. 그 비행기 자체가 엔진이. 비행기 자체가 엔진이니까 엔진 자체 찍어내보니까. 뭐 기본적인 이제 제어 장치 이런 것만 이제. 그건 뭐 기존에 다 있는 기술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되니까 이거는 공정이 말 그대로 그냥 엄청나게 단축돼가지고. 자, 그러면 기존의 비행기보다 싸게 만들겠다는 거는 딱 감이 잡혔지. 그러면 싸는 게 아니라 엄청 저렴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이 생각을 재질도 그냥 무슨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탄소섬유 집어넣은 탄소섬유 튼튼한 강철보다도 강해요. 강철보다 강한 플라스틱이 강해, 강철이 강해. 플라스틱 강철 이게 먹었어. 플라스틱 튼튼은 엄청 튼튼해요. 단점은 뜨거운 걸 못 견디는데 우리는 차가운 용도니까 굳이 강철을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그 공기와 마찰하면서 열이 생기는데 요거는 영하 196도짜리 액체 질소를 가지고 냉각을 시켜버릴 거예요. 에너지를 빼내고 나면 우리는 차가운 게 공짜니까 네. 냉각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불에 탈 일도 없고 항상 상온보다도 낮아. 네. 그래서 고민할 게 전혀 없어. 자, 요 생각을 누가 해야 되느냐? 돈 가진 사람이 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 돈 나가는 줄 느끼지 못해야 돼. 우리가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는 먼저 질러든지 가더라도 호주머니 손이 먼저 가. 누가 다른 사람 사기 전에 내가 먼저 돈 지르려고. 그런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 투자하는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이 이거 알면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돈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그 돈이 들어와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100억짜리 비행기 만드는 일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그 비행기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엔진 만드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드론용 엔진 만드는 걸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100억을 구하면 되느냐, 10억을 구하면 되느냐, 1억을 구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 저 큰 프로젝트는 100억인데 100억이 다 들어와야 일이 되느냐? 10억이 들어와도 일이 된다. 그거부터 하면 돼. 그렇죠. 3억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발전기부터 먼저 팝니다. 그 돈 가지고 100억 조성하면은 투자자 없어도 1000억 빚지지 않아도 우리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 발전기를 만들어서 그렇지. 그 돈은 그거 자금만 만들 수 있는 자금만 있으면 나머지 돈은 저절로 만들어지니까. 자, 공기 발전기를 딱 만들었다. 발전기를 먼저 해야죠. 1kW짜리 공기 발전기를 만들었다. 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 있어요. 그게 채굴기가 1kW짜리잖아. 채굴기 한 대당 2kg예요. 가정용에서도 다 돼요. 이거 1kg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1kW짜리 전선을 갖다 꽂아야 작동을 하는데 네. 그게 공기 발전기를 붙여버려. 네. 전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열도 거기서 차가운 게 나오니까 냉각도 시켜버려. 냉각까지 같이 시켜버려. 일석이조, 일석삼조.
그럼 방 전체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 채굴기 한 대 가봤어요. 후끈후끈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채굴기에 딱 붙여버리면은 네.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전부 전기로 다 만들어버려. 그래서 외부의 전기 필요하지도 않고 내부의 냉방도 자동으로 돼요. 채굴기 발전기부터 만듭시다. 이거 해놓으면은 각 가정에서도 이거 채굴장을 별도로 할 필요도 없어. 자, 그러면 채굴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돈이 없어. 이 사람 돈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채굴기 하는 친구, 아는 사람, 네. 야, 돈 내. 내가 만들어 줄게 하는 얘기를 지금 현재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얼마? 3억 있으면은 완전한 샘플을 만들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kW, 100억이 1kW짜리? 1kW짜리 우선 그거부터 해가지고 쓰면 돼. 쓰면서 하면 되니까 1kW짜리 3kW, 100kW 만드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네. 아, 1kg 하나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복제해 그러면 돼. 복제하고 좀 크게만 만들면 돼. 하나도 안 어려워.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1kW짜리 공기 발전기 만드는 3억을 만들면은 우리는 3개월 이내에 완전한 물건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걸 보고 비행기 만드는 100억을 내는 사람이 무지 행복해져. 그렇지. 실제로 구현이 됐구나. 자, 오늘 그럼 처음에 오픈 게임으로 하기로 한 타임머신 사업은 사업 계획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 근데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자, 오늘 들은 것을 A4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걸 정리해가지고 뿌려. 정리해가지고 뿌리면은 거기에 누가 100억 내겠다 하면 그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 예를 사업을 들어- 여기까지. 그런데 또 얘기해봐. 예를 들어 2인용 그 타임머신을 만드는데 100억까지 들어요? 응? 6이면 돼. 2요? 응. 근데 왜 100억을? 100명 타는 것을 해가지고 100억 그런 거고. 그래. 아까 수송인은 아니 우리가 비행기 네. 대형 비행기 여객기 하나 만드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그거를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세상에 비행기 중에 네. 한 대에 네. 비싼 것이 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비행기 비싼 것이 자, 그럼 드론. 아니, 비행기 말고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 중에서 한 대 값이 제일 비싼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가격. 최고 가격 드론 검색하면 쫙 나와. 떴죠? 한 5억이나 10억 할까? 5억, 10억 또. 들어오는 최고 가격. 드론 한 대 값이 얼마인지. 그럼 뭐 사람이 탈 수 있는 정도요? 그 드론 사람 안 타. 그냥 그거는 그렇게 안 비싸겠죠. 얼마일 것 같아요? 숫자로 얘기하라니까. 우리는 철저히 숫자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드론 가격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추천. 얼마? 몰라. 4,999달러 이거 뭐지? 한 500만 원 정도? 600만 원? 그리고 장난감도 있고. 그런 게 제일 비싼 거 그랬으니까. 제일 비싼 거 요즘 나온 게 드론이 카메라 촬영기까지 달리고 다 하고 제일 그러면 비싼 거. 그뭐 군용이든 뭐든 관계없이 제일 비싼 그럼 거. 뭐꽤 비싸겠는데. 세상에 나와 있는 물건 이미 기성품 중에서 제일 비싼 드론은 한 대 얼마다? 한 1억 억 단위 넘겠는데요. 그럼 1억이 뭐 10억, 100억 아무거나 숫자를 정해야 돼. 한 1억 정도? 여기는 숫자 정하는 판이에요. 철저하게. 네. 1억 또. 그거는 검색에서 나왔으니 정답이 나올 거야. 얼마? 가장 비싼 드론. 저기 뭐야 챗GPT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냥 그 검색을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글로벌 호크를 검색해 보세요. 글로벌 호크? 글로벌 호크 가격. 한 5억짜리도 되겠다. 5억짜리도 있겠네요. 2천억 원. 그렇지. 2천억? 2천억. 그것이 1조 원까지 갔어요. 우와. 우리나라가 1조 원 할 때 4대를 구입을 했어. 오, 그런 드론을요? 야, 그렇게 가겠다. 그것은 42시간 동안 채공을 하고 네.
30km 상공까지 올라가. 오, 보통 비행기가 10km 상공인데 완전 이거는 그래서 군사 정찰용 군사 정찰용으로 30km 내지 20km 상공에서 30cm짜리를 구분한다. 30cm 한 뼘대. 완전히 고성능 카메라 장착해갖고 그러면 몇 그러니까 천억, 2천억, 3천억 1조 원짜리 드론이 있었어요. 네. 그것이 지금 값이 내려가지고 2천억 정도 해.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만드냐. 그 가치가 채공 시간에 제한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몇 배로 올라가. 1조 원은 무조건 받아야 쓰고. 그래서 그 시장에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한 거예요. 채공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야. 어제 누가 왔다 갔느냐 하면은 공상 만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건 저기 뭐야 미국에 소련에 중국에 팔아먹은. 그러면 특히 로봇을 이 시스템으로 이 공기 발전기 기술로 했고 로봇가 이제 마음대로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로봇이 만화 속에서 아라치 파라치 막 하데키 아론 그 아라치 파라치 아론 그런 데서 철인 28호 막 이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에너지. 와, 그러면 아니 AI 인간이 우리 인간처럼 계속 살겠네. AI 인간이 요 앞에 앉았는데 우리가 구분을 못해.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고 AI 인간이 알아서 이동 그 공간 이동을 아주 쉽게 하는 거죠. AI 인간이 우리 나 대표의 얼굴을 하고 내 앞에 앉았을 때 내가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채팅 상대로 등장하면은 구분 못해. 그렇지. AI가 채팅 상대로 내 앞에 등장하면은 근데 내가 구분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피부를 만져보면은 이게 따뜻하지 않아서 그걸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대. 여기 36도 온도 딱 맞춰 놔보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하긴 뭐 필요하냐 마냐 하는 얘기가 있을 거고 필요하다면은 80원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필요하고 말고는 일단 우리가 정하자고. 지금 요 세 사람의 실력이 월드와이드하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대화를 가지고 실력을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나 대표는 인터넷을 막 검색하고 세계 지적 레벨을 대강 알아. 특히 AI에 대해서 알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요. 자, 그 메타버스나 AI를 아는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통 지금 저기 제4차 산업, 5차 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 공간을 넘어선 그 새로운 대화 세계, 자체가 타임머신이에요. 대화 자체가 타임머신이요. 시 공간을 넘어선 얘기를 하고 상품 있어요. 이름이 타임머신이에요. 네. 이거는 완전히 명함 한 줘봐요. 타임머신이라는 명함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있어요. 내가 보내드렸잖아. 네. 그것을 쓰셔야 돼.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명함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그 명함을 써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전자명함으로도 전자명함을 하면은 쫙 내용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명함에 타임머신이 들어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자기 명함에 타임머신을 찍어서 그렇지. 발행하거나 전자명함이나 쓰는 사람이 아마 유일할지도 몰라. 맞아. 그것이 중요한 거야. 리멤버에 그걸로 올려놔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그 단어 때문에 물어봐. 그렇지. 그것이 마케팅이야. 맞아. 일단 알려야 돼. 직함 때문에 전화를 해. 네. 그것이 마케팅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화의 수준은 우리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알죠?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SF에도 영화에도 이런 대화가 안 나와. 항상 불을 뿜으면서 가.
우리는 얼음을 뿜으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뿜으면서 가요. 우리는 얼음을 뿜으면서 가는 거야. 얼음 뿜으면서. 그것처럼 SF 작가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해가 해갖고 빨리 소설로 빨리 만들어. 먼저 소설로 먼저 내보내. 그것은 매우 유리해요. 소설 영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돈인데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 미리 보여주는 거고 고객을 확보하고 일꾼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타임머신은 제목 타임머신 해갖고 책을 먼저 빨리 발간해요. 저 급속 아주 한 달 안에 만들어. 그래야 빨리 출간해. 그리고 그는 내용 없이 책 표지만 가지고도 돈이 되기 시작해. 책 표지만 가지고도. 타임머신을 팝니다. 타임머신 사세요. 요거는 25시간을 버는 타임머신입니다. 25시간 가 24시간을 버는 거. 25시간 가는 거리를 1시간에 보내주니까 이거는 24시간을 버는 타임머신입니다. 처음에는 맞네? 그러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그거 맞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의아해하는 이름을 반드시 붙여야 돼. 그 다음에 맞는 소리 하네? 하는 말이 나와야 현금이 돼. 오케이? 내가 전공이 뭘 것 같아요? 공상 만화가, 공상 작가. 마산 상고 출신이에요. 마산 장사꾼이에요. 마산 상고가 나오셨어요? 네. 진짜로요? 원래 고향이 마산이세요? 그 마산 옆에 하만. 하만이세요? 네. 원래 이 충청도 대전이 천안이 고향이 아니요. 충청도 언제는 90몇 년도에 왔어요. 아니 어쩐지 그 충청도 사람은 아닌 거. 저도 상고를 나왔거든요. 어디? 광주 상고. 광주 상고 유명하잖아. 네, 마산 상고도 엄청 유명하잖아. 마산 상고도. 올해 100년이야. 네. 100주년이야. 네. 내가 47회인데. 네. 자, 그럼 내가 전공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최고죠. 박리다매가 아니고 후리다매. 후리다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박리는 얇을 박자 이기자.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는데 후리다매는 많이 남기고 많이 파는 거야. 그 두꺼운 후자를 써. 후리다매를 하자. 후리 말고. 후리. 두꺼운 후자. 그러고 두꺼운 후려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붙이는지 이제 그 이번에 응용 분야가 그거고. 일단 우리는 많이 남기고 많이 팔자고. 많이 남기고 많이 파는 게 최고죠. 그래가지고 대신 가치를 또 그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주면 돼. 안 주면 안 팔려.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주는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주기 소비자가 때문에 그 이상을 못 느끼면은 그러니까 고부가가치를 우리는 주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려면은 소비자를 호구로 만들어야 돼. 내 말을 잘 알아듣는 고분고분한 내 얘기만 들으면 그저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야 돼. 나연서 같네 지금. 그렇게 꽤 전문가지. 그런데 대학은 부산대 법대를 나왔어. 네, 법학교. 그래서 내가 법대 나와서 이걸 하니까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 한 번은 동문회 간 거야. 가가지고 내가 명함을 내놓으니까 친구는 법대 나와가지고 뭐 공기 발전기를 만드느냐. 그때 딱 떠오른 말이 있어. 공기 발전기 만드는 법. 그것도 법이다 그랬지. 그렇지. 말 되네 그러더라. 말 되죠. 법만 말 되죠. 사실 먹는 법, 사랑하는 법, 사는 법, 죽는 법 다 법이야. 그래서 법자가 한자로 삼수변에 갈것자예요. 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그래서 나는 자연에 익숙해. 공기 발전기는 원래 자연에 있는 거야. 공기 발전기는 내가 발명한 게 아니다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원래 자연에 있어요.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했지.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하기 전에 전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늘에 전등이 있었어요. 번쩍하면 온 세상을 밝혔어. 그럼 에디슨의 전등과 현재의 형광등이 어느 게 더 자연에 더 가까울까요? 에디슨의 전등하고 현재의 형광등하고 어느 것이 자연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형광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어느 것이 자연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형광등이 더 가까워요. 에디슨의 전등에는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있어. 현재의 형광등에는 중간에 필라멘트가 없어요. 그걸 플라즈마 상태라 그러는데 전기가 잘 통해. 번개가 그 상태야. 플라즈마 상태. 번개가 플라즈마 상태.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개발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연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여태까지 인간이 발명한 내지는 발명한 발전기 중에서 공기 발전기가 자연에 제일 가까워요. 자연 그대로인데요. 공기 발전기.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자연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뭘 찾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CN의 컨셉에 맞는 거예요. Creative and Natural Story. 친자연적인. 자연을 친하면 돼. 친자연적. 이게야말로 진짜 친환경이야. 네. 환경 자체가 제일 좋아. CN 스토리야, CN 스토리. 그래서 발전기를 평가할 때 보통 5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하나를 더 넣기도 해요. 연료. 그러니 우리는 연료 없는 상태에서 보자고. 소형, 경량, 저가, 장수명, 친환경. 소형, 경량, 저가, 장수명, 친환경. 공기 발전기는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떠한 발전기보다도 동일 출력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볍고, 가장 값싸고, 가장 수명이 길고, 가장 친환경적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얼른 그거 해야 돼. 소형, 경량, 그다음 저가, 장수명, 친환경. 공기 발전기 수명이 내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연구. 아니 연구는 100년. 100년. 요 한 장은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야 돼. 오케이. 아니 실제로 연구 아니야? 연구 아니야. 연구 아니야? 그리고 특히 품질 보정에는 연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해. 그렇지.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 100년 쓸 수 있냐 없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류에 표시해 놓은 거는 최소한 100년 써봐야 안다고는 그 자리에서 입증이 돼야 돼. 서류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입증이 돼야 돼. 자, 공기 발전기 품질 보정 100년을 우리는 생산자, 같이 생산자가 됐어. 내가 100년 보장하자 그러는데 우리 정 대표가 아무래도 그거 아닐 형님 거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이제 100년 보장 되더라도 응. 우리 이제 자꾸 팔아먹어야 되니까 수명은 뭐 한 10년 해놓고 100년 해놓고 중요 핵심 돈 되는 부품을 계속 100년 저희 뭐 한 1년 주기로 뭐 갈아 끼우게 한다든지 뭐 그래. 그거는 돈 버는 방법이 별개의 얘기인데 일단 100년이 되냐 마냐는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그 자체를 여기서 입증을 해버려야 돼. 이거는 그렇죠. 닳거나 서로 그래서 달라지지 않으면 100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중요한 걸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네. 공기 발전기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발전기니까 코일이 전선이 있어야 돼. 그렇죠. 코일. 그리고 자석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이거는 피스톤 엔진이 아니고 터빈 엔진이니까 터빈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공기 요것을 발전기에 이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을 지지하는 베어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코일, 자석, 터빈, 베어링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4가지 부품이에요. 네. 이 중에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수명을 결정해. 네. 그럼 코일, 자석, 터빈, 베어링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먼저 망가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호일, 전선, 자석, 터빈, 베어링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먼저 망가질 것 같아요? 베어링. 몇 년 쓸 것 같아요? 이거는 24시간 365일 우리 심장처럼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빨리 망가질 것 같다고 말을 했으니까 한 1년, 한 3년? 자, 3년 쓴다고 보면은 네. 내가 33세트를 쭉 뿌리면 돼. 그 100년치 되죠, 그죠? 오,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거 안 할 거야. 왜냐하면은 이런 베어링을 넣어줄 거거든. 수명이 얼마일 것 같아? 뭐 안 된대요,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베어링. 100년 보장할 수 있지. 네네네네네. 100년 이상만 가면 돼. 오, 베어링이 없구만요, 아예. 그런데 베어링 역할을 하니까 예. 부양 베어링, 부양 베어링, 떠있는 베어링, 떠있는 자기 베어링. 부상 열차, 자기 부상. 그리고 전자기력을 썼기 때문에 자기 부상 베어링 또는 자기 부양 베어링이라는 이름을 써요. 네. 자기 부양 베어링. 기성품이야.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시중에 팔어. 시중에는 어떻게 파느냐 하면은 요런 식으로 팔아요. 12만 원인가 주면 사. 여기에다가 꽃 같은 걸 심어놔도 돼. 그럼 여기 도는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화분이 하늘에 떠 있는 거야. 아이디어 상품으로 쇼핑몰에서 팔면 아니, 잘 팔리죠. 팔리고 있어. 팔리고 지금 있어요? 팔고 있어요? 공중부양, 뭐 지구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팔아. 아, 지금 팔고 있구나. 공중부양하고 검색을 하면 나와. 오케이. 거기에다가 똑같은 자석 위에다가 내가 집을 딱 올려놓고 공중주택 모델하우스, 공중주택 모델하우스. 집을 하늘에 짓는 것이 땅에 짓는 것 싸게 공중주택 놓게. 모델하우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네. 공중주택하고 타임머신 타임머신 사업본부장이셔. 사업본부장이야. 선점을 딱 그 자리에서 선점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선점이 중요합니다. 선점을 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안 찾아도 되니까. 엄청 반가워가지고 명함 바로 만들어냈지. 맞아. 자, 그러면 베어링은 해결이 됐어. 책을 한번 베어링 완전 해결되네. 나머지 세 가지 부품도 100년 이상 가야 돼. 예. 자, 그러면은 코일. 코일은 구리에 에나멜 칠해놓은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대표적으로 코일 이런 식으로 팔어. 예, 그 구리에 대한 에나멜 칠한 거. 에나멜 안 벗겨지면은 구리는 수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원소니까. 예. 원래 있던 거니까. 그런데 에나멜 수명이 얼마냐 하면은 100년이 넘어요. 아, 에나멜 수명이요? 에디슨이 만든 발전기가 네. 지금도 작동을 해요. 그게 100년 더 됐어. 예. 100년 전에 에나멜도 그 정도 갔는데 지금 에나멜은 그때보다도 품질이 더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코일 100년 더 간다. 네. 그 다음에 자석. 이름이 영구자석이야. 퍼머넌트 마그네트 영구자석이에요. 영구에 가는데 자연 감시가 약간 있어. 예를 들어 2% 감시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102%짜리 넣어주면 돼. 100년 갔을 때 그 성능을 발휘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자석 해결됐지.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터빈이야. 공기발전기의 터빈은 플라스틱이 주재료예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공식 수명이 500년이야. 안 썩어서 탈이야. 그래서 잘 썩는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옥수수나 이런 거 가지고 실제 만들어요. 그래서 2배, 3배 비싸게 팔어. 그런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500년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탄소 섬유를 좀 섞어 넣으면은 강철보다도 강해. 100년 더 가요. 그럼 플라스틱의 단점이 뭐냐 하면 뜨거운 걸 못 견뎌. 그래서 기존의 터빈이나 엔진은 플라스틱으로 못 만들어요. 네. 뜨거우니까. 네. 그런데 공기 발전기는 차가우니까 요거 공기 발전기 싹 돌아가는 동안에 안에 내부 온도가 낮아.
공기 발전기는 이게 공기 발전기예요? 그럼 완제품 아닌데. 네, 안제품 아닌데 자, 반제품이다 하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모방을 해보자고. 네. 하늘에 번개가 치는 걸 여기서 번개를 치게 해보자고. 네. 언제 저기압일 때 번개가 치거든. 그럼 저기압을 제일 먼저 만들어 보자고. 이거를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그렇죠. 사진 한번 찍게요 이거를. 요게 진동이 펌프가 저기압을 만드는 장치야. 저기압을 만드는 장치. 그럼 저기압만 만들면은 여기다가 소리음 발전기를 딱 바꿔주면은 전기가 생산이 돼. 공기를 막아버리면 전기의 생산이 안 돼. 공기가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공기 발전기야. 공기가 전기를 만든다. 공기는 전기다. 전기는 돈이다. 공기는 돈이다. 오케이? 자, 하늘의 번개를 재현한 거야.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내가 발명한 게 아니다 하는 말을 거듭하는 이유가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모방한 거야. 산불이 나면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 그런데 그 산불의 원리로 가지고 이렇게 불을 켤 수 있어요. 연료 있고 부식돌 있으면 불 켜지잖아. 네, 그게 켜지죠. 산불을 계량한 게 요거야. 하늘의 번개를 계량한 게 요거예요. 전기 번쩍 나오게 해갖고 불 붙이 점화시켜. 그래서 공기가 에너지니까. 그러면 공기가 뭔지를 알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려버려요. 네. 자, 우리 나 대표님, 네. 공기가 뭐예요? 공기는? 공기는 돈이다. 오케이. 또 공기가 뭐예요? 이제 진짜 우리가 에너지를 말할 때 큰 주먹을 가지고 세게 때리면 아파. 네. 많이 아파. 그렇죠. 그래서 무게, 즉 질량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거기에 속도라는 요소가 들어가. 그래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공식 E 이꼴 2분의 mv 제곱.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반드시 나와. 그래서 E는 2분의 mv 제곱. 그럼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m. 그리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시속 50km로 부딪혀서 차가 파손되는 거하고 시속 100km로 부딪히면 속도는 2배인데 4배만큼 파손이 된다. 그래서 공기에 이 질량 요소가 있는지 속도 요소가 있는지를 알면은 공기에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이 가능해. 그것을 계산을 해봤더니만 공기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계산을 해봤더니만 전 지구에 10m 정도 휘발유로 채우는 만큼의 에너지가 있더라. 전 지표에. 그럼 지구 면적을 우리는 알아요. 지구 둘레를 아니까 면적이 나오지, 표면적. 거기에다가 10m를 곱하면 최적이 나와. 몇 리터인지 계산이 돼. 1리터당 1600원 할 때 계산해봐라 그랬더니만 요 100회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공기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100회원어치다. 지난번에 이거 자료를 드렸던가? 네,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받아도 돼. 네. 자, 100회원어치다. 자, 그것을 입증을 해보자고. 왜? 공기 무게하고 속도를 알면 되니까. 그럼 공기 무게가 있다 없다? 있다. 1리터에 몇 g이다? 1.29. 1.29g. 아주 우수해. 머리가 좋네. 머리만 좋으냐 하면 손발도 다 좋아. 머리 나쁜 놈이 손발 고생시킨다 그러는데 머리도 좋고 손발도 좋고 다 좋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 확인, 팩트 체크. 공기 무게가 있는 것을 팩트 체크를 해보셨어요?
지난번 해봤잖아요. 달아보면 돼. 달아보. 속도 재보면 돼. 이 방에 100kg이 넘는 공기가 있어. 이것이 초속 500m로 움직이고 있어. 공기가 에너지야. 그런데 공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봐야 돈이 돼. 내가 공기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분자 동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공기의 움직임을 가시화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자, 그것을 먼저 우리 세 사람이 있는 방에다가 제가 그 먼저 올려드릴게. 올려드린 적이 있던가? 없지? 네, 없어요. 제가 메시지 안에 올려놨어요. 그 방. 찾기 좋아라고 또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신 모양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올려놨어요. 아, 멋쟁이셔. 자, 여기다가 내가 올립니다. 자, 두 개를 올리는데 서로 상관이 있어요. 네. 제일 위에 거를 탁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하나 떠. 자, 핸드폰에서도 요거에 구동이 되는데, 스타트. 핸드폰에서 구동이 되는데, 이게 PC에서는 더 확실하게 구동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스타트. 스타트. 공기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그런데- 공기의 색깔이에요? 예.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내 PC로 잠깐 오십시오. 네네네. 이런 것들을 막 조작하면은 네. 이런 형태가 돼. 여기 보면 그래비티, 중력이 있고, 네. 그러면 지구 아래쪽에 공기들의 숫자가 많아요. 아. 위쪽에는 희박하고. 네. 그래서 요것을 숫자도 바꿀 수 있고,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아. 그래피티도 바꿀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것이 조작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아. 비스타트. 그리고 요것이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 히트 누르면. 또 쿨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프리즈를 누르면 얼어버려. 거기다가 중력 요소를 넣으면 아래로 떨어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조작해 가지고 아, 공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에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아. 이 사람을 예. 우리는 데리고 와서 쓸 필요가 있어. 아. 다니엘. 요거 접촉을 해보세요. 예. 접촉을 해가지고 한국에 한번 모시고 올 필요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면 다 나오니까. 박사를. 오케이. 네. 내가 사이트 공기 엔진에 관한, 공기 에너지에 관한 일반 사항, 분자 운동 속도 이런 것을 다 모아놓은 공식까지 다 들어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아. 그 중에 요게 들어있어. 네네. 그 중에 아까 요게 들어있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요거 하나를 공부를 싹 다 하면 돼. 그래서 그러네. 공기 분자는 뭐 초속 500m다 이런 것을 뭐 질량은 얼마 정도다 하는 것들이 쫙 다 들어있는 가장 기초되는 거고, 그때 속도와 온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뜨겁다는 말은 빠르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분자 운동으로 보면. 예, 예. 요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이 요게 있고, 터빈은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요것이 기초 중에 기초를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네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있는 에너지가 휘발유로 환산하니까 지구 전체를 10m 정도 휘발유로 채워놓고 있는데, 태양에서는 17만 4천 테라와트의 에너지가 계속 오고 있어.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2.74 테라와트밖에 안 써. 6만 3,500분의 1밖에 안 써요. 태양광의.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 쓰고도 남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남아있는 에너지는 어디로 가요? 우주로 날아가. 다시 우주로. 우리가 안 쓰면은 반사돼 가지고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봐도 지구가 보이는 이유가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날아가니까 빛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우주선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보이잖아. 그것은 에너지가 거의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근데 뭐 나중에 뭐 태양이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뭐 지금부터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우리 그때까지 살아봅시다. 그런데 영원히 태양이 없어져도 이 기술을 가지면 살 수 있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아니? 우주에는 자,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 같은 놈이 1000억 개가 있어요. 우리 우주에는 은하계가 1000억 개나 있어. 공중주택을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마음대로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요. 그러면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가 저 화성으로 이주 안 시켜도 되겠네. 형님입니다. 예. 그럼 일론 머스크 화성 이주 안 해도 되겠었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그렇지 해도 되지. 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10,000배가 더 살고 괜찮아. 그때 뭐 5천억 명? 5천억 명이면 10,000배 안 되잖아. 5천억 명이 살 수 있는 지구 공간이다. 지금 80억 명인데 네. 80조 명이 돼도 지구는 조금도 부족지 않아. 에너지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지구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야, 지구 사용법. 지구 사용법.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경이 더 깨끗해져. 지금은 사람이 많아지면 환경이 오염됐는데 예. 이 방법을 쓰면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환경이 더 깨끗해진다니까.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이거든. 천둥번개 치고 나면 하늘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기 발전기를 거쳐서 나온 공기는 깨끗한 공기가 나와. 미세먼지는 잡혀가지고 물속에 있어. 그러면은 미세먼지를 좋아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있다고 그랬죠. 식물들. 그럼요. 그래서 미세먼지 포집 드론을 띄울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20만 개를 띄우면은 매일 공기를 100% 정화시켜 가지고 그때 포집한 미세먼지는 풀나무에 자동적으로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 드론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예산까지 다 잡아놨으니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하나 넣어드릴게요. 우리 저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다 있는 얘기들인데 생각날 때 하나씩 접근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자료가 하도 많으셔가지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봅시다. 미세먼지 포집 드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드릴게요.
미세먼지 포집 드론이라는 것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이것이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미세먼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포집해가지고 포집하면 이제 이게 공기에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요. 네. 물로 바뀔 때 미세먼지 주변에 달라붙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축될 때 미세먼지를 핵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달라붙어서 안개가 있죠, 그죠? 안개 알맹이 하나하나에는 미세먼지가 있다고 보면 돼. 네. 그래서 그 포집한 다음에 싹 원심 분리를 하면은 그 미세먼지하고 물이 함께 해소가 돼. 그래서 비 맞지 말라고 그러는. 그렇죠. 그래서 비 올 때 깨끗한 대야를 가지고 물을 받아봐, 하늘을 향해서. 그럼 처음에 깨끗한데 놔주면 미세먼지가 싹 가라앉아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공기를 정화시킨다. 공기를 정화시킨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기를 정화시킨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환경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딱 한 줄로 표현해 놓은 것이 에너지를 잃은 공기는 냉각되어 응축수와 함께 배출된다. 그때 미세먼지도 포집이 되니까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경이 더 깨끗해진다. 식물이 많아지면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식물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람이 사용했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환경 자체가 제일 좋아. 네.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10,000배가 늘어나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네. 명령어야. 땅에 충만하라 그럴 때 땅이 어딜까요? 땅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 밟고 있는 데서 지구, 뭐 우주.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우주야. 우주가 땅이에요? 우주에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럼 충만이 어느 정도가 충만일까요?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충만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10,000배가 더 살아도 괜찮다. 그럼 지구뿐만 아니고 우주에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네, 주남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